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UV 매핑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오래전에 블렌더 한 2.8 버전쯤에 UV 매핑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너무 버전이 오래되고 하고 물론 기본적인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걸 보셔도 무방하긴 하지만은 버전이 지금 많이 바뀌고 3.5까지 오른 마당에 새롭게 다시 좀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또 뭐 기초 강좌는 또 언제든지 다시 볼수록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UV 매핑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렌더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UV 매핑이라 하면은 3D 객체를 2차원 좌표로 일종의 옮겨서 거기에 이제 뭐 색을 넣는다든지 텍스처를 넣는다든지 해서 텍스처링을 하는 이제 그 전 단계를 이제 말합니다. UV 이제 U는 오른쪽으로 이제 되는 이제 오른쪽 축에 U로 되고 V는 수직축. 네. U가 이제 수평축이고 이제 V는 수직축을 이제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2D 2차원적인 요런 좌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좀 UV 매핑에 대해서 좀 더 손쉽게 시각적으로 한번 들자면은 이런 그림이 이제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UV 3D 모델을 UV 맵으로 이제 2차원 모델로 펴는 거. 각자 이제 3D 위치에 있는 것들을 2차원 좌표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X, Y, Z의 이제 좌표를 U와 V의 2차원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죠? 각자 이제 버텍스들, 점들이 있죠. 선들도 있을 거고. 그 지점들을 2차원으로 옮겼을 때 거기 안에 이제 색을 넣게 되면은 3차원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 색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텍스처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텍스처에 맞게 UV를 잘 배치를 하면은 3차원 요 객체의 색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형태나 이런 데서 아주 완벽하게 2D 좌표를 피기가 조금 이제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러한 개념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예시를 보자면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큐브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 그 종이로 된 그런 이제 그 모델 이렇게 붙이는 거 이제 풀 붙이면 이제 3D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이 모형처럼 이렇게 3차원의 어떤 모델을 이렇게 종이로 펴듯이 이런 식으로 피게 됐을 때 이러한 이제 2차원적인 이제 UV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2D에 있는 그런 것들을 3D에 있는 객체에다가 랩이라는 것은 이제 감싼다는 뜻이거든요. 그 랩핑을 해서 이렇게 텍스처를 입히게 되는 것 때문에 3D에 있는 거를 2D로 있는 이런 좌표로 편다. 그래가지고 이걸 언랩이라고 그래요. 랩은 감싼다는 거고 언랩은 핀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이제 핀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언랩핑이라 해요. 그래가지고 UV 매핑을 한다 이러면은 언랩핑을 한다라는 뜻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중요한 단어예요. 랩핑, 언랩핑을 한다, 언랩을 한다, UV를 편다, 똑같은 뜻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 이제 언랩핑을 하는 방법, 그리고 UV에 들어가는 거, 텍스처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큐브겠죠. 그 큐브를 이렇게 보고 여러분 UV가 피는 걸 보려면 이 창을 하나 이제 만드셔갖고 여러분 채널에 보면 UV 에디터가 있어요. UV 좌표를 볼 수 있는 아까 열어둔 이 좌표죠. 그래서 여기를 보는데 자, 지금은 이제 얘를 UV가 인지 없는지 보려면 객체를 에딧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블렌더에서 만들어준 객체에서 기본적으로 펴주는 아까 그 정육면체 그 종이 그 모델 펴듯이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그 윗면이 이쪽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옆면을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아랫면까지 이렇게 쭉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펴져 있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요 큐브를 보고 다른 것도 이제 예를 들면 UV 스피어를 갖고 와서 볼게요. 그럼 얘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장 윗면들 그죠? 아까 여기 보면은 선택했을 때 윗면들 그 다음 열들 자 이런 식으로 UV가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체 선택하면 UV가 전체를 볼 수 있죠.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은 제일 위에는 뭐 이렇게 좀 중간으로 모이는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위로 길죠. 위로 긴데 지금 UV의 매핑에서 보면은 전부 이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돼 있죠. 3D에서는 밑으로 갈수록 약간 정사각형에 가깝고 극점 위아래 극점일 때는 모델이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UV에서는
UV에서는 지금 형태가 지금 전부 똑같죠. 그래서 이게 그 형태에 따라 완벽하게 1대1 매칭이라고 되진 않아요. 이런 박스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면들이 이게 균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형, 얘도 정사각형, 얘도 정사각형, 정사각형 되지만 어떤 그 UV를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혹은 모델의 형태에 따라 UV를 피는 게 완벽하게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나, 펴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피는 것에 따라 1대1에 매칭이 되게 형태에 맞게 여기도 직사각형 형태면은 얘 좀 길죠? 얘는 좀 덜 길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여기에 맞게 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에 이제 뭔가 이게 UV를 필 때 이렇게 깔끔히 펴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왜곡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이따 UV를 한번 펼 때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한 이제 개념을 아시면 돼요. 딴 것도 잠깐 볼게요. 몽키, 우리 수잔들 한번 볼게요. 얘도 이제 UV가 펴져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 같은 걸 필 때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죠. 마치 이제 짐승의 가죽을 폈을 때, 예를 들면 그 호랑이 가죽 피면은 그 머리, 그 발, 다리 옆으로 이렇게 대자로 뻗은 형태가 되는 것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아주 그런 형태로 이제 UV를 피게 되면 각자 뭐 이런 식으로 얼마치 칼로 가죽을 이제 째갖고 피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갖고 지금 보면 이쪽에 얼굴 쪽에 돼 있고요. 얼굴 아래쪽에. 그래서 이게 필 때 어떻게 피느냐에 따라 한 덩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갈래로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요 한 조각마다 피게 되면은 형태가 1대1이 되겠죠. 아주 작은 조각이니까. 근데 너무 조각이 많으면은 텍처링 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또 여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UV를 필 때 웬만하면 한 덩이가 되게, 그러면 얼굴 요 면이면 얼굴 앞쪽면, 그죠? 앞쪽면, 그 위 머리면이면 이렇게 머리면 이런 식으로 펴주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덩이로 깔끔하게. 그래야 텍처링 할 때 이제 문제가 크게 안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조각을 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를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조각을 웬만하면 줄여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뺐고, 얘를 한번 이제 UV를 그 피는 거를 이제 보려면 얼마나 잘 펴졌나 들어가는 그 체커라는 텍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 흰색, 검은색으로 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자, 얘가 이제 UV가 제대로 펴졌는지 그런 형태가 올바르게 들어가질 수 있는지 보는 거를 이제 텍처를 체커로 해요. 그러니까 U를 해갖고 얘를 UV 체커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컬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너레이트 타입을 블랭크로 돼 있죠. 블랭크는 비어 있으니까 이 색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UV 그리드로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위드스 헤이트는 이제 UV 텍처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24, 2048, 4096, 8192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2의 배수, 2의 배수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게임 같은 거 보면 1024, 뭐 하면 작으면 512 이런 텍처 해상도를 이렇게 넣게 돼요. 그리고 1025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왜 이렇게 2의 배수냐면 컴퓨터 그래픽의 그래픽 카드에서 이런 텍처의 어떤 이거를 이제 담아두거든요. 정보를 담아둘 때 이거를 메모리가 2의 배수로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1024인데 1025로 하게 되면은 2048의 영역을 메모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갖고 쓸데없이 그 공간을 이제 낭비하기 때문에 정확히 1024, 2048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도록 하는 게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UV 체커. 자, 그렇고 UV 그리드로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체커가 들어가죠. 그 텍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텍처 생긴 거를 저장을 해서 예를 들면 UV 체커로 이렇게 뭐 저장을 해주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된 이제 UV를 이제 얼마나 잘 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재질을 넣고, 자, U로 해줍니다. 그래갖고 메테리얼 하나 넣고요. UV 체커. 재질을 넣고, 그 다음 베이스 컬러 노드를 넣어도 되지만 바로 여기서 이미지 텍스처를 넣고 아까 만든 거 UV 체커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거 좀 당겨주고, 자, 이렇게 당겨주고, 지금은 아직 안 보이죠? 그래서 렌더드 프리뷰, 메테리얼 프리뷰로 Z를 눌러서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텍스처가 들어간 거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지금 텍스처가 들어간 영역이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림이 지금 요 뒤에 있는 것도 UV가 잘 안 보인다 할 때는 UV 체커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꺼주셔도 돼요. 뭐 아니면 다른 블랭커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꺼주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얘는 지금 재질에 체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UV에서는 텍스처를 다른 걸로 표시를 해도 상관없어요. 요걸로 해두셔도 되고 그때그때 여러분이 원하신 걸로 해두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X를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금 들어가 있는 어떤 UV 체커의 영역이 정확하게 정사각형.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왜곡 없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얘를 선택해보고 제 윗면이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시면은 이 위에 정사각형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얘는 정사각형인데 여기서 버텍스를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여러분 지금 들어가 있는 텍스처가 있지만은 모델을 만약 바꾸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UV를 이제 모델을 다 하고 나면은 UV를 피고 나서는 모델을 웬만하면 수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 있는 텍스처가 왜곡이 이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UV를 피고 나서 UV 쪽, 그러니까 모델이 아니라 UV 쪽을 만약에 요거를 이제 움직이게 되면 요것도 역시 이제 왜곡이 이런 식으로 텍스처 좌표가 어긋나게 돼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어떻게 돼요?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왜곡이 되죠? 그죠?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그죠? 반대로 얘들을 이제 전체 선택하고 한번 줄여볼게요. S자로. 자, 줄이면은 요 영역 안에 들어가는 요 그림 체커들이 적게 되죠. 작게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가 이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그죠? 요런 것들.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 이렇게 봤을 때,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요 부분이 이제 작게 되죠. 반대로 이제 UV를 크게 한다면은 요 영역을 넘어가도 되긴 해요. 대신에 요 영역을 넘어가면은 0에서 1, 그 다음에 다시 0에서 1 반복이에요. 이쪽 돌아가는 반복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크게 하면은 지금 보시면 요 영역 안에 들어가는 체커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텍스처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UV의 영역의 크기에 따라 텍스처가 어떻게 들어간지, 크기가 어떻게 들어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UV 체커가 앞뒤든 위아래든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 UV를 이제 이 영역에 넘어가든 덜 미치든 이제 크게 상관이 없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UV를 보는 방법을 이제 한번 요걸 해보고, 자, UV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게 UV 싱크 셀렉션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객체를 이렇게 클릭하고 탭 키를 눌렀을 때 지금 에딧 모드일 때 내가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표시하는 것과 그리고 선택을 하는 모드가 또 여기도 있거든요. UV 셀렉트 모드. 여기도 1, 2, 3 했을 때 뭐 점, 섬, 면 이런 식으로 점, 버텍스, 그러니까 UV의 버텍스, UV의 엣지, UV의 페이스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마지막은 4번 모드는 전체 UV의 요 덩어리, 이 덩어리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모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UV 싱크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UV 싱크가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요 모드가 달라지는데 처음에 4개가 있던 요 모드에서는 UV 싱크 셀렉션 모드에서는 그럼 꺼져 있죠. 꺼져 있을 때는 이게 전부 다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딧 모드에서 전부를 선택해야 내가 선택한 UV만 표시가 돼요. UV 싱크 셀렉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UV를 에딧 모드에서 객체를 선택하지 않아도 UV가 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점선면을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가지고, 이건 뭐 그때그때 이제 따라서 이제 바꾸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주고요. 자, 바꿔주고 예를 들면 여기를 선택하면은 각자 위치가 표시가 되죠. 주고 요 부분 여기랑 여기랑 이어져 있는 게 알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접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움직이게 되면은 요 버텍스랑 접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선택이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따로도 뗄 수 있고요. 그죠? 엣지 요거 선택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UV에 같이 움직이죠. 난 요거 따로만 움직이고 싶은데 할 때는 UV 싱크 셀렉션을 이렇게 끄고 이제 여기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 엣지 요거만 선택하고, 자, 이런 식으로 따로 UV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여기에 들어갔던 게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만 이렇게 큐브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실린더 형태도 돼 있어요. 그 UV 체커를 집어넣을게요. 재질을.
자, 얘를 한번 에딧 모드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UV가 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윗면 뚜껑이 이제 뚜따가 되어 있고 위랑 그죠? 위랑 자, 위랑 그 다음에 아랫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 L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옆면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얘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약간 위에서 봤을 때 얘는 좀 정사각형으로 돼 있죠. 정사각형인데 그림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UV 체커 정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위아래가 눌러진 느낌이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UV를 형태를 변형시켜 갖고 요거에 좀 맞게 정사각형 만들 수가 있어요. S축을 누르고 Y축으로 뭐 이렇게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형태가 좀 더 맞죠? 그죠? 아마 비율이면 요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데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UV가 변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어떤 UV의 어떤 개념, 그리고 UV 체커를 통해서 어떤 텍처가 어떻게 들어간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 이제 여기 블렌더에서 펴준 거, 블렌더에서 자동으로 펴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UV 스피어도 한번 보겠죠. UV 체커. 자, 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은 좀 괜찮긴 하지만은 왜곡이 이렇게 위로 가서 져 있잖아요. 그래서 UV를 언랩을 할 때 이 UV 체커, 그러니까 UV 체커가 올바르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펴져 있는 게 가장 좋아.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좋지 않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형, 예를 들면 뭐 사람 얼굴이라든지 뭐 신체, 그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잘 피려고 해도 결국 왜곡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귤껍질 아무리 펴봤자, 그죠? 그게 그러면 지구본을 아무리 좀 우리 지구본 지구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옆으로 펴놨지만은 그 그림이 그게 북극 쪽, 남극 쪽에 따라 그게 왜곡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 아무리 1대1 비율로 펴도 이제 그림 자체를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으로 피면은 이렇게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왜곡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왜곡이 덜한데 보세요. 위로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죠. 원래 UV 자체는 지금 여기는 지금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1대1 비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왜곡이 되는 건 괜찮지만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텍처를 예를 들면 여기선 정직하게 제대로 이제 그렸었는데 UV를 해서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왜곡되는 그럼 이상하게 보이겠죠. 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거를 조금 왜곡 없이 UV를 피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블렌더가 이제 펴준 UV이고 직접 여러분들이 펼 수 있도록 UV를 편다 한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UV 체커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걸 꺼주고 자, 이렇게 빈 상태로 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제 UV를 펴보는 거예요. 직접 블렌더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큐브로 해보죠. 큐브가 지금 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전부 이렇게 취소를 해갖고 초기화를 해볼게요. 가지고 여러분이 피고 싶은 요거 자체를 클릭한 다음에 A를 선택해서 전체 선택하고 자, U를 누르면은 물론 여기에도 UV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3D 여기 뷰에서는 이제 에딧 모드에서 U를 누르고 여러 가지 쭉 있네. 여기 리셋이 있어요. 리셋, 그죠? 리셋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완전히 이제 초기화된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돼 있어요. 그걸 뭐 S를 누르고 제로를 이렇게 되면 점으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는 아까 만들어진 UV 체커를 넣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안 보이죠. 왜냐하면 UV가 지금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직접 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UV를 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짐승 가죽을 마치 그 칼로 이렇게 째갖고 쫙 이렇게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디를 뭐 째겠어요? 예를 들면은 조각조각 내면은 예를 들면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가죽을 핀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막 팔다리 막 다 잘라갖고 조각조각 내면은 뭐 펼 수는 있겠지만은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뭐 근데 딱 대부분만 쫙 자르고 뭐 팔다리 있는 부분만 딱 피워갖고 예를 들면 귤을 여러분 막 뜯어갖고 조각 낸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이쁘게 한번 잘 이렇게 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UV를 피는 거에서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 볼 수 있어.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그건 나중에 형태에 따라 이제 다른 모델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아까 그 우리 그 육면체 펴는 이제 그거처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윗부분 여기 그 잘라낼 그래갖고 잘라낼 부분을 이제 심이라 해갖고 그 옷에 보면은 그 옷과 옷에 바느질 돼 있는 부분 돼 있잖아요. 솔기 돼 있는 부분 이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심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이 될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U를 눌러서 보면 마크 심이라 돼 있어요. 그 심을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경계면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짙은 어떤 주황색이 펴져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잘라져 있으니까 요걸 이쪽으로 이렇게 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여기를 또 해갖고 마크 심을 필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 왼쪽 부분을 왼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펴지게 그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를 선택을 하고 마크 심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바닥 부분은 이제 여기 바닥에 그냥 깔리니까 있는 거고 그러면 요건 이쪽으로 펴지고 요건 왼쪽으로 자 되니까 자 이렇게 심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U를 누르고 Unwrap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펴졌던 큐브와 모양대로 이렇게 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자 하나만 여기서 한번 더 잘라 볼게요. 저 윗부분 잘린 부분 여기를 얘를 그냥 독립적으로 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얘를 마크 심 하고 다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언랩을 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밑바닥 밑바닥과 옆에 있는 사면들은 같이 붙어 있고 자 윗 뚜껑만 이렇게 따로 빼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UV를 피는 게 이제 이러한 개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 엣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마크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피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심을 다 피고 났는데 뭐 이렇게 좀 다 이게 좀 선이 좀 지저분하다 하면 전체 선택하고 U를 해갖고 클리어 심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클리어 심을 이렇게 하면은 그 잘려진 표시가 없어지잖아요. 이때 UV 언랩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때는 뭐 이미 펴졌으니까 상관없지만은 좀 망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다시 리셋을 하고 언랩을 하면은 뭐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이제 펴지기는 하는데 그 심이 사라지게 되면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박스를 했고 그 다음에 쉬운 버전으로 실린더를 해봅시다. 자, 실린더도 UV 체커가 지금 들어가 있지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펴볼게요. 다시 얘도 리셋을 시켜갖고 뭐 이거를 전체 뭐 이렇게 뭐 치우던가 아니면 스케일을 0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자, 이거는 어떻게 펴야 될 거야? 가지고 자, 당연히 이제 위에 뚜껑을 이렇게 좀 따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얘를 이렇게 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고 얘를 마크심 위에 뚜껑을 따고요. 그죠? 자, 뚜껑을 따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UV를 펴볼 거야. 그냥 자, 이제서 UV 언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위에 뚜껑은 따졌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밑에 여기 보면 이제 밑에랑 요 옆면이 이어져 있죠. 그럼 얘들을 어떻게 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마치 위에서 이렇게 쭉 눌렀고 옆으로 강제로 편 느낌처럼 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밑면이 요 밑면인 거고 이 옆면이 지금 어디를 잘라져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위에서 누른 마치 그냥 콱 누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시면 옆면은 지금 수직으로 직사각형 이렇게 돼 있잖아 전부. 근데 강제로 위에서 내리 누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왜곡된 형태가 돼 있죠. 그 UV를 이게 잘못 핀, 잘 덜 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종의 꽉 막혀 있으니까 일종의 여러분이 칼집을 내서 여러분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기에 좋은 그런 형태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일단 밑에부터 뚜따를 하는 거죠. 마크 심하고 자 위가 뚜따가 됐죠. 다시 한번 언랩을 해볼게요. 자 여전히 밑에 뚜껑은 따였지만은 지금 옆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이 원기둥 원통은 안 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위에서 내리 누르니까 이게 윗면인 것 같고 그래서 아랫면인 것 같고 그래서 강제로 이걸 옆으로 핀 거죠. 그러면은 텍스처가 어떻게 돼요? 왜곡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텍스처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위에는 제대로 들어갔으니까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어딘가는 반드시 필 수 있도록 펴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데나 일단 이쪽에 지금 둥그렇게 둘러져 있죠. 그럼 여기를 쫙 재면은
이게 옆으로 쫙 필 수 있겠죠. 마치 휴지 롤처럼. 그래서 옆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U로 해서 마크 심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U를 해서 언랩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쫘라락 펴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숨통이 아주 잘 펴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지금 UV 체커가 정확하게 아주 왜곡 없이 잘 들어갔어요. 그렇게 여러분 체커라든지 어떤 다른 그런 레퍼런스 되는 그런 이미지 텍스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전용으로 쓰는 뭐 숫자가 들어간 거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왜곡 없이 들어갔다 라면은 여러분 일단 UV는 거의 절반은 거의 뭐 성공을 본 거라 됩니다. 거의 한 70%라고 보시면 돼요. UV 심 여러분 원하는 대로 집어넣고 UV 심을 넣는 거는 약간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좀 약간 노하우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로 피면은 왜곡 없이 조금 그래도 잘 피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많이 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UV를 체크를 하고 심을 체크하러 피냐, 뭐 여기 심을 체크하고 피냐, 뭐 아니면 다른 데로 여기를 하고 왔냐, 이거는 여러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통에 있는 UV를 폈어요. 깔끔하게 펴졌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림이 들어간 다음에 깔끔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1대1 비율로 형태 그대로 여기 형태, 윗면 형태, 그리고 옆면 형태가 지금 잘 들어갔죠. 제일 큰 게 이제 요거 원통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딱 막히자 위아래로 딱 막혔잖아요. 그 얘가 지금 최대 기준인 거야. 여기서 가장 크니까 얘가 기준이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것들도 1대1로 자 펴졌어요. 근데 이제 UV를 피다 보면 텍스처가 여기 이렇게 피는데 여기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아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텍스처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차지하면은 텍스처가 좀 더 세밀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키워서 이런 공간 낭비 없이 여기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패킹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알뜰하게 공간을 이제 쓰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래갖고 UV를 필 때 그 모델에 따라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잘 안 보여. 예를 들면 밑바닥이 항상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인데 물론 뭐 모델은 밑바닥을 지우는 경우도 있지만 잘 구석탱이나 뭐 이런 데 잘 안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UV 상에서 이걸 이렇게 작게 해버려요. 그럼 적게 차지해도 되죠. 어차피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 크게 보이니까 해상도가 좀 떨어져 보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대신 좀 중요하고 좀 잘 보여. 그리고 여긴 좀 세밀하게 좀 텍스처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UV를 선택해서 좀 크게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 얘가 가장 큰 대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텍스처 어떻게 해요? 그럼 좀 더 조밀하게 좀 더 잘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킹, 그런 UV 배치를 이렇게 조절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뭐 움직이는 거는 그 모델에 있는 그 조작하고 똑같아요. G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케일, 선택해서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뭐 로테이션 R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둘 다 이제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UV를 이런 식으로 이제 심을 직접 넣어서 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뭐 캐릭터나 이런 것들 좀 중요한 것들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좋고요. 직접 심을 넣어서 여러분이 통제를 하는 게 좋고, 근데 뭐 배경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물론 거기도 중요한 배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너 이제 뒷배경에 되게 많고 일일이 피기에도 귀찮고 너무 많은 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펴주는 게 있어요.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보면 스마트 UV 프로젝트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런 걸 하면 이건 각도에 따라 뭐 자동으로 앵글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자동으로 펴주는 게 있고, UV 심을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넣기가 좀 귀찮다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UV 프로젝트 이렇게 되면 조금은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막 지글지글하게 뽑히긴 하지만은 이것도 뭐 이렇게 앵글 리미트를 조절하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죠. 너무 낮추면은 조각이 나는 거고 좀 높이게 되면은 덩어리가 웬만하면 조금 많이 보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70도, 80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갖고 재질을 넣어보면 뭐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일종의 UV의 그 심 영역, 그러니까 경계면인 거죠. 그래서 경계면이면은 나중에
여기 좀 텍처가 그러니까 텍처가 이제 어긋난 영역이니까 나중에 색칠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예를 들면 뭐 패턴 이렇게 그려지면은 어떻게 이어붙이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이제 방법이야 있지만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포토샵 옛날처럼 포토샵에 일일이 이제 막 그려갖고 막 그거를 전부 다 하진 않고 요즘은 3D 텍처링 기능이 너무 발달해갖고 UV는 어떻게 좀 뭐 대충 뭐 좀 피더라도 그러니까 3D 텍처링 할 때 여기다 그냥 직접 여기다 그리면은 여기와 여기가 좀 떨어져 있지만은 3D 위에 그리면은 여기다 그리면은 여기 자동으로 여기 텍처에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가지고 뭐 정확하게 여기도 이어져야 되고 최대한 이 경계면이 이렇게 피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네. 반드시 어디서는 경계면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3D 텍처링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큰 고민거리는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왜곡 없이 UV가 펴지도록 그 다음에 이제 좀 깔끔하게 좀 나오도록 뭐 심을 잘 넣어서 어떻게든 왜곡이 없도록 여기 좀 체커들이 들어가는 게 왜곡이 없도록 이렇게 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곡이 없이 최대한 나오도록. 근데 뭐 이런 뭐 오가닉한 그런 거 있잖아. 뭐 크리처나 막 형태가 막 우글우글하고 복잡하고 이런 거는 정말 열심히 아무리 잘 필려 해도 왜곡이 어디든가 반드시 생겨요. 가지고 최대한 뭐 잘 안 보이는 곳은 조금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그냥 감수하고 그렇게 피는 거를 하고 최대한 이제 왜곡 없이 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몇 가지 기능 그리고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 UV에 보시면은 여기 메뉴가 이렇게 쭉 돼 있죠. 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 모델링 어떤 수정하듯이 뭐 트랜스폼, 미러, 스냅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3D 모델을 다루듯이 뭐 복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머지 기능도 있어요. 머지 기능은 UV 지금 선택을 해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녀석이랑 에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먹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죠. 그 모델에서도 이제 머지 기능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V에 보시면 스티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얘를 선택하고 지금 UV에 얘를 한번 다시 얘를 해서 마크심을 넣고요. UV 체커를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요 지금 선 하나가 얘 지금 맞닿아 있는 요거랑 딱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를 좀 여기 붙이고 싶어. 그러면 UV에만 스티치는 꿰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걸 누르고 보면은 자 얘는 지금 원래 맞닿아 있는 부분이 여기네요. 그죠? 이 부분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이제 붙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꿰맨다든가 그죠? 자 얘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스티치를 해볼게요. 스티치를 누르면 어디냐 이쪽이네요. 그래도 이쪽이긴 하지만은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뭐 그건 여러분 선택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고 뭐 전체 UV에 대해서 뭐 조작을 하는 거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뭐 3D 객체 조작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UV 피는 법 그리고 뭐 UV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예시적인 거를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UV를 피고 난 다음에 이 좌표에 이제 UV를 피고 나면은 여기 이제 색을 입히는 이제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텍처를 여기 이제 가져오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UV를 피고 나면은 요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이미지 그림 이제 빈 여백이니까 요걸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가져가서 뭐 포토샵을 쓰던 뭐 다른 3D 텍처링 프로그램을 쓰던 그래서 색을 이제 입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UV를 내보내야겠죠. 왜냐하면 요 위치 여기를 정확히 이제 알아야 어디에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근데 뭐 3D 텍처링 프로그램에서는 뭐 UV만 펼쳐놓고 뭐 이렇게 여기 3D의 상에 객체에다 집중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아주 클래식한 기본적인 방법인 포토샵에서 뭐 하는 방법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에딧 모드 선택하고 이렇게 UV를 내보낼 이것들을 전부 A로 선택을 반드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요. UV 메뉴에 보면 저기 밑에 Export UV Layout이라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어디다 내보낼 것인가를 이제 표시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All UV 뭐 전체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지만 선택을 안 했다 하더라도 All UVs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맷은 PNG로 하고 사이즈는 내보낼 요 이미지의 이제 사이즈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24, 2048이 되는데 가볍게 1024로 오고요. 필요 오페시티라 되어 있는데 아까 UV계 영역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뭐 투명하게 할 거냐 아니면 불투명할 거냐 건데 이걸 0으로 해줄게요. 0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UV, 큐브 UV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이제 이게 내보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포토샵에 가서 아까 그거를 가져와 볼게요. 그 텍스처를 큐브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뒤에 그러니까 빈 공간에 이렇게 UV 좌표의 영역을 표시하는 검은 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그렇죠. 이 안에 이제 색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UV로 이름을 이제 수정하고요. 자, 얘는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껐다 킬 수 이 정도 있게 이렇게 해주고요. 밑에 레이어를 깔아서 뭐 색을 아무거나 넣도록 합니다. 그래갖고 색을 이제 회색으로 넣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렇게나 뭐 색을 이제 한번 넣어봅시다. 그래서 색깔을 숫자를 그냥 한번 브러쉬로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 다른 걸 해서 여기는 뭐 2.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해볼게요. 뭐 텍스처를 넣으셔도 좋고 여러분이 원하신 거를 뭐 마음대로 한번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예시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뭐 5,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으로 뭐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색깔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고, 자, 이거 자체를 이제 가져다가 텍스처로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 UV에서 이 색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UV선은 꺼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UV를 저장을 해주고, PSD를 한번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PNG나 뭐 어떤 거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UV 텍스처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저장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블렌더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서 블렌더로 돌아가서 이미지를 열어봅니다. 이미지를 아까 만든 거 UV 텍스처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얘를 이제 요 재질로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래서 메테리얼에 보면은 들어간 게 이미지 텍스처에서 아까 요 가져온 큐브 텍스처 PNG 파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뭐 숫자가 좀 뒤집히긴 했지만 어쨌든 텍스처로 이렇게 들어가졌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얘를 얘만 선택해갖고, 그죠? 얘만 선택해서, 뭐, 이렇게 좀, UV를 좀 수정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때는, 얘를, 이런 식으로. UV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맞도록,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겠죠? 6번까지. 이제 UV를 이제, 수정을 하는 거거나,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모델링이 다 되고, 텍스처링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만 아까 약간의 수정은 괜찮습니다. 정육면체 큐브에 숫자가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도 색칠을 하게 되면 여기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UV 익스포트 레이아웃 기본 방법이에요. 자 이제 박스를 갖고 뭘 할 거냐면 이미지를 이제 뭘 가져올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무 상자의 텍스처를 갖고 와갖고 얘를 가지고 한번 나무 상자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UV를 각자 이제 전부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선택에서 마크 심을 전체 심을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랩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렇고 지금 재질이 없죠. 여기 우드 크래프트 나무 상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 컬러를 자 이미지를 넣고 간단하게 우든 크래프트 그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이미지가 들어갔지만은 매핑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멋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어디가 윗부분이냐 저희가 아랫부분으로 돼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위로 해서 언랩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조금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네요. 자 이거를 발로 한번 딱 맞게 해볼게요. 그럼 대각선 왼쪽 이렇게 돼 있는 게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조절해 갖고 예를 들면은 요쪽 안쪽에 좀 맞게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고 여기 좀 버텍스 되는 얘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나무 상자를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다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랩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자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좀 다르게 해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 상자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얘도 언랩을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그림에 맞게 지금 이제 얘가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정사각형이고 텍스처를 넣을 때 약간의 UV 이동은 괜찮습니다. 약간의 이 정도로 피게 되면 자, 여기에 맞춰서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제 변하게 되죠. 여기 또 좌우도 이런 식으로 맞추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저 윗부분도 U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해주고요. 뭐 여기도 맞아. 그리고 UV 매핑한 작업은 뭐 자동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직접 펴주는 것도 이제 재밌습니다. 좀 귀찮고 번거롭긴 하지만 자, 이렇게 UV 지금 UV들이 겹쳐 있죠. 그리고 각 면마다 예를 들면은 따로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텍스처 하나 가지고 뭐 여기를 사용한다든지 여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매핑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 배경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텍스처 하나를 쓰고 막 여기다 UV를 막 겹쳐도 상관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UV마다 조금 조절해갖고 다른 결과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나무 상자 요 윗부분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큐브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빼주고 자, 이런 식으로 줄여줄게요. 얘도 그 우드 크레이트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뒤쪽 면을 지울게요. 뒤쪽 면 지우고요.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앞에서 봤을 때 뒤로 자, 이 정도로 해갖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제 갖다 붙일 거야.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그런 그 나무 여기 형태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잠깐 뺄게요. 좀 헷갈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면 나무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UV를 살짝 여기를 UV를 전체 선택하고 그냥 마커 심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UV를 언랩을 펴줄게요. 자, 이렇게 펴주고 자,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랑 큰 덩어리랑 작은 덩어리들이 이제 이게 돼 있죠. 근데 이제 UV를 필 때 여러분 그게 스케일을 아까 제가 조정했잖아요. UV를 필 때 이게 111 기준으로 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뭐 어쨌든 한쪽이 뭐 줄였던 거라면 UV를 피고 나면 이게 형태가 정확하게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앞에 큰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얇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다르죠. 얇은 것 3개 있고 정사각형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스케일을 000으로 컨트롤 A로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언랩을 하게 되면 제대로 나오죠. 그죠? 요 큰 판자 같은 거 그죠? 그렇게 나오고 자, 조금 요 부분은 약간 위로 해서 이렇게 줄여줄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좀 줄여주고 그럼 좀 비슷한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언랩을 피고요. 그래갖고 지금 요 앞쪽에 있는 거 그래서 다시 우드크레이 앞쪽에 있는 거를 살짝 갖고 와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요. 자, 어디냐 보면은 이쪽에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좀 맞춰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고요. 요건 조금 이렇게 위로 버텍스 모드로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하고요. 얘는 좀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위에 있는 그 나무 판때기 여기 형태에 맞춰서 좀 됐죠.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요 윗부분 얘들은 뭐 딴데 뭐 전체 뭐 적당한 곳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맞춰서 쭈셔 넣으십시오. 그러면 좀 그럴싸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형태가 조금 잘 안 보이니까 그런 틈새나 이런 게 EB 모드 라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한번 좀 켜줄게요. 그래서 부트 쉐이딩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줄게요. 이렇게. 아니면 뭐 어떤 메테리얼 프리뷰 모드에서 계속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냈고, 뭐 다른 부분, 아까 여기 이제 못 들어간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전체 A를 선택해서 페이스 모드를 해서 여기 아까 선택이 안 된 부분, 그죠? 얘는 뭐 얘도 뭐 이쪽에 뭐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죠? 웬만하면 비율을 최대한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UV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간 옆부분, 옆부분 이렇게 돼 있죠. 옆부분 마침 이렇게 보면은 이 옆부분 나온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텍스처에, 그죠? 옆부분을 이런 식으로 조금 살짝 맞춰서 X축으로 살짝 줄여갖고 나무에 맞게, 자, 이렇게 되면 옆에 이제 나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었죠. 좀 이렇게 각이 져 있지만은 뭐 텍스처 뭐 나무스럽게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쪽 옆부분 요것도 얘는 이쪽에서 여기 약간 갈라진 나무 여기 하나 있었죠, 텍스처의 부분. 네, 이 부분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서 뭐 이런 것들 1번 버텍스 모드로 해서, 이것도 페이스 모드가 있고 버텍스 모드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왜곡이 되게 이렇게 배치를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가 있죠. 지금 여기가 밑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뒤집어 보여. 이렇게 뒤집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뭐 여기랑 다르긴 하지만은 나무 판때기 그런 모양이 됐죠, 그죠? 그럴싸한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복사를 해갖고 옆에 이제 또 넣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를 뭐 복사를 해서 Z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잘 됐고, 얘는 조금 내려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서 하고요. 다시 UV를 펴도 돼요. UV를 좀 이렇게 펴보면은 그런 비율이 맞도록 이렇게 좀 돼 있죠. 얘는 좀 다른 쪽에, 좀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 밑쪽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또 옆면 이런 것들 이런 쪽에 이렇게 좀 넣어주도록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넣으렸던 옆면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좀 맞춰갖고 이쪽에 이렇게 좀 넣어도 되고요. 살짝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다시 이쪽에 Z축으로, Y축으로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죠? 나무 상자의 그런 느낌이 이제 나죠.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UV를 이제 펴갖고 텍스처에 맞춰서 이렇게 UV 배치를 하면 나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어렵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UV를 피는 나무 상자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텍스처를 이제 넣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지금의 텍스처가 이제 그 모델이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같은 재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텍스처를 이제 쓰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갖고 같은 텍스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여러분들이 같은 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옆면도 살짝만 이렇게 해볼게요. 옆면만 이렇게 살짝.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나무 부분을 이제 살짝 넣어주고 다시 얘를 스케일을 없애고 UV를 한번 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옆면 이 부분을 살짝 이런 식으로 나머지 또 이제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옆면도 로테이션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그죠? 이걸 이제 Y축으로 옮겨서 오른쪽에도 이제 해주고요. 살짝 해주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뒤집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서로 다르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무 상자의 어떤 그런 형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텍처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나머지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유사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하면 되겠죠. 다른 예시 간단한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콜라캔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원통형으로 그걸 UV 매핑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코카콜라 캔 그런 음료수 캔에 대한 텍처를 이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Shift L에서 실린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린더는 이제 여기 위아래 펴져 있죠. 그럼에도 이제 여기 부분을 이제 여기랑 그다음에 이 부분을 마킹을 해갖고 심 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오늘 이제 마킹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U로 언랩을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갖고 이미지를 살짝 넣어서 좀 높이나 이런 걸 맞춰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왔죠. 그래서 얘를 조금 약간 이 정도 높이를 맞춰볼게요. 그럼 비율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실제 콜라겐보다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얘를 넣고 이제 얘를 아까 그 넣은 이미지를 텍스처로 쓸 거예요. 가지고 얘를 콜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콜라 캔을 이제 갖고 왔어요. 딱 1024에 맞는 텍스처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윗면, 아랫면, 그 다음에 옆면을 넣을 거예요. 간단하게. 뭐 이런 거 자잘하게 뭐 굴곡이나 이런 거를 모델링 하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랑 아래가 좀 헷갈리니까 컨트롤 F로 해서 포크 페이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모이는 게 보이죠? 자, 그래갖고 베이직 컬러에 이미지 텍스처에 아까 있는 콜라 여기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조금 약간 어지럽게 들어가 있지만은 그죠. 일단 오브젝트 쉐이드 스무스 했고 10도 오토 스무스를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윗면부터 이제 맞추면 되겠죠. 간단하잖아요. 여기 윗면이니까 그냥 컨트롤 L로 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이제 컨트롤 이어지는 거 선택하면 컨트롤 L로 링크 셀렉트 링크인데 보면 심돼 있죠. UV도 있으면 UV 한 단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쪽에 선택해서 컨트롤 L을 해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위에 뚜껑이 있는 부분에 이 부분만 선택해서 뚜껑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맞춰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쭉 넣어서 뭐 회전도 한번 시켜보고요. 그러면 조금 약간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됐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면도 간단하죠 그죠? 컨트롤 전체 선택하고 이거 컨트롤 해서 자 밑면을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죠? 자 밑면에 맞게 텍스처를 맞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밑면을 넣어주고요. 약간 콜라캔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이제 옆면이 가장 중요하겠죠. 옆면은 아까의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언랩을 했잖아요. 그죠? 언랩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자 이렇게 돌려갖고 여기에 맞추면 되겠죠. 그죠? 요 끝부분에 이제 맞추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살짝 이렇게 맞추고 이 부분이 좀 살짝 뭐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괜찮아요. 뭐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저 위아래 여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맞춰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로 전체 화면을 이렇게 전체 화면 모드예요. 컨트롤 창 그리고 이 부분을 선택해 갖고 1번 모드 버텍스 모드 선택해서 G 누르고 Y키로 해서 뭐 대충 이렇게 이 부분을 맞춰 봅니다. 그죠? 이 부분도 G에서 밑부분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한 픽셀 이런 정도는 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갔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져 갔습니다. 코카콜라 캔이 들어가졌어요. 약간은 왜곡이 졌지만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그래갖고 코카콜라 캔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좀 약간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넣어서 컨트롤 R로 선을 넣어서 위쪽에 좀 선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키로 이렇게 연을 선택한 다음에 살짝 스케일을 줄여봅니다. 스케일을 살짝 줄이고요. 스케일을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살짝 해서 코카콜라를 캔을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 캔의 어떤 그런 형태가 조금 나오죠. 그죠? 약간은 뭐 뚱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오긴 나왔다. 그래서 살짝 위로 이렇게 올리죠.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이렇게 요 안쪽에 인셋 페이스를 넣어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 I를 넣어서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인셋을 살짝 넣은 다음에 약간 밑으로 가도록 이런 식으로 약간 왜곡이 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 캔을 넣어줬어요. 이 부분 선택해서 베벨을 좀 줄 수도 있겠죠. 베벨을 살짝 한번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좀 뚱뚱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코카콜라 캔이 이런 좀 텍스처에 따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은 UV를 다 피고 배치하고 나서 모델링을 수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지만 아주 크게 예를 들면 변형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이런 높이를 약간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와 코카콜라 캔을 이제 텍처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UV를 펴갖고 텍처 형태에 맞게 배치를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더 이제 어드밴스한 거는 이제 UV를 핀 다음에 다른 뭐 3D 텍처링 프로그램이나 노드를 써서 넣는 거라든가 이런 복잡한 방법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것만 알아도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V 피는 거 정확히 왜곡 없이 펴서 정확히 넣어주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UV를 심을 넣어서 어떻게 언랩을 하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이 해봐야 되고 어떤 그 모델에 따라 아까 말한 박스 이건 뭐 실린더가 단순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부분 좀 더 복잡한 형태가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물론 이제 그런 복잡한 형태들도 다 구분 지어 보면 결국은 박스 형태 실린더의 조합이잖아요. 그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이제 UV를 이제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블렌더의 UV 매핑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2008 버전에서 했던 거랑 뭐 내용은 거의 유사할 겁니다. 하지만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지금 3.5 버전이기 때문에 다시 좀 더 새롭게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블렌더 심화 강좌 시리즈 텍처링 부분에서 UV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어떤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